만약에 대표님이 지금 1,000만 원이 딱 있다. 네네. 어떤 네. 것을 사시겠어요? 참 이게 요즘에는 생각한 대로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네. 332 이런 식으로 300만 원치씩 사고 200만 원치씩은 조금씩 분산해서.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안 사고 분할해서 이런 식으로. 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주제는 반도체 파츠 네.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지만 네네. 그 전에 네. 좀 서프라이즈한 소식이 있어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이 네. 버크셔 해서웨이 그 회사를 통해서 TSMC 네. 무려 5조 원이나 네. 주식을 사들였다고 그 소식이 나왔거든요. 네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5조 그렇죠. 원씩이나? 그리고 네네. 앞으로 더 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나요? 보통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좀 투자를 애플처럼 특정 종목 좀 많이 사기 시작하면 계속 사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뭐 삼성전자를 샀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조금 아쉽다. 네네. 어쨌든 반도체 어떤 심리, 투자 심리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워런 버핏이 샀다라는 거는 네. 반도체의 어떤 업황, 주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바닥이다. 아, 바닥이다. 네네. 오. 뭐 이 정도 가치 투자자가 이런 네. 식으로 뭔가 배팅할 정도면, 왜냐하면 연초 대비해서 TSMC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네, 바닥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이게 대체 불가한 회사잖아요. 네, 그쵸? TSMC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두 번째 네. 그동안 이제 TSMC에 대한 우려는 결국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한 그런 경고들이 있었죠. 네. 자, 그러면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회사가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중국의 침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 네, 낮아졌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이제 맥도날드가 있는 나라끼리는 전쟁을 안 한다. 네, 뭐 그거는 이제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요것도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조금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그런 자리를 잡은. 네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렇게 배팅을 하려면 그 나름의 어떤 미국 정부 내 뭐 빨대들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그 리스크들을 검토하고 했을 텐데 근거들이 네네. 충분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는 또 그것 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특히나 이제 네. 아시아 신흥 시장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이제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어떤 시장 수급에서는 나쁠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쁠 건 없다. 네. 오, 긍정적인 신호로 좀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바이드노믹스, 네. 아무래도 이 바이든의 경제 정책이 계속해서 더 강화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뭐 IRA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에 파급되는 그런 효과들이 어떨지 계속해서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좀 트렌드가 뭔가 어떤 이벤트를 생각하고 뭔가 시나리오를 막 가정해서 사람들이 쏠리면 네. 반대로 일어나요. 반대로 이런 그렇죠. 참 청개구리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러시아가 절대 우크라이나 칠 리가 없어. 막 그때 대다수 전문가들이 그렇죠. 사실 대부분이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설마. 그렇죠. 인플레는 절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인플레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번에도 중간 선거 전까지만 해도 네. 다 공화당이 압승할 거야. 트럼프가 돌아온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네.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났고, 일단 상원은 오히려 네. 민주당이 이겨버렸어요. 하원도 압도적으로 공화당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간소한 차로 이겼고요. 이게 왜 그러면 바이든이 사실상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 대통령이 되고 나서 중간 선거는 대부분 야당이 이겨요. 역사적으로 지난 100년간을 따져도 한 3번 정도를 빼고는 대부분 야당이 이겼어요. 네. 이번에도 바이든이 속으로 굉장히 쫄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좀 이기면 이제 바이든의 어떤 너무 강성 이 정책을 완화할 수 있을 거라는 견제할 수 있을 견제해서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바이든의 어떤 바이든오믹스에 좀 더 탄력이 붙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2차 전지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서 많이 빠졌었어요. 이제 바이든오믹스가 약해지면 이 IRA에 대해서 공화당은 약간 원재료 내재화까지는 좀 미국 내 어떤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예상외로 선전해버리니까 다 올라왔죠. 네, 2차 전지는 다시 많이 올라왔고, 참 이게 요즘에는 생각한 대로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은
더 탄력이 붙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재선에 나오는 지금 공화당 내에서 뭔가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굉장히 데미지가 있어요. 트럼프가 밀었던 후보들이 대부분 낙선을 했고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반감. 트럼피즘은 굉장히 강하지만 트럼프에 대한 반대 미국인들도 굉장히 강하다. 어떤 세력도 강하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됐고 지금 바이든의 어떤 재선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는데 약간 정신이 좀 불안해서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도 뭐 다른 나라 이름 모르고 그랬더라고요. 이거 좀 그런 부분이 불안하긴 해요. 어쨌든 뭐 미국 유능한 관료들이 많으니까 바이든오믹스는 더 강화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 내의 어떤 제조업 리쇼어링과 어떤 탈중국화의 흐름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참 예상을 깨고 바이든의 그 기존의 정책들이 더 강화될 텐데 우리나라한테는 뭐 이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득이 되기도 하고 또 실이 되기도 맞습니다. 하고 그런 부분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반도체 시장은 아무래도 뭐 차갑다 하지만 그래도 파츠 쪽은 굉장히 저희가 아이템에서 이전에 다뤘던 6개월 전에도 좋았고 지금도 또 아주 괜찮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6개월 전에는 반도체 파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파츠들이 있는지 그런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오늘은 좀 개별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떠오르는 게 워니 QNC. 워니 QNC가 가장 많이 좀 소개가 되는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급증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쿼츠, 그러니까 어떤 소모품 중에 쿼츠를 하는 회사고 세계 1위 회사입니다. 이번에 좀 좋았던 부분은 쿼츠 쪽하고 세정 쪽. 쿼츠. 반도체 그 체인버 내 공정 환경 자체가 굉장히 가혹해지잖아요. 그러면 파츠를 빨리빨리 갈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갈아주기 위해서는 라인을 세워야 되죠. 그러면 이제 라인을 세우는 거는 대규모 장치 산업에서 이게 감가상각에 대한 그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라인을 안 세우고 오래 쓰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 어떤 파츠의 머티리얼을 좋은 걸로 오래 쓰는 걸로 바꾸는 거하고 그리고 얘를 세정을 해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 갈아주는 것보다는 뭐 씻어서 코팅하거나 이렇게 더 나은 건데 워니 QNC가 이제 신규 사업으로 세정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세정 쪽이 근데 마진율이 되게 좋아서 이쪽이 많이 올라왔고 한때 이제 미운 오리였던 자회사가 있죠. 모멘티브라는 MOMQ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쿼츠 원재료 사업부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MOMQ가 됐는데 그동안 계속 돈을 까먹었죠. 이 회사가 계속 돈을 까먹었는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이익 기여도가 높은 자회사가 됐고 올해 연간 이익이 한 480억 가까이. 그래서 연결로 좀 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워니 QNC 하면은 보통 월덱스라는 회사가 같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굴기에 수혜를 받는 두 기업이다라고 언급이 되는데 뭐 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미국 반도체 굴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IRA 법에서도 다 알다시피 어쨌든 미국 내에서 제조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산 소재를 쓰면 더 우대해주고 최소한 미국산 소재를 못 쓰더라도 캐나다나 뭐 USMCA 안에서 뭔가 하면 혜택을 주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죠. 반도체도 뭔가 원재료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더 우대를 해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미국 자회사가 있는 회사가 유리한 거죠. 자, 미국 자회사가 있는 파츠 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워니 QNC는 MOMQ라는 미국 쿼츠 원재료 회사가 있고 그리고 월덱스는 실리콘 파츠를 주로 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곳이 필요한데 그 인곳이 WCQ라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반도체 굴기에서 어떤 바이 아메리카 이런 기조에 가장 맞는 회사는 두 개. 워니 QNC하고 월덱스라고 보면 되고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워니 있을까요? QNC는 일단은 쿼츠라는 석영이라는 재료죠. 쿼츠라는 재료가 메인이고 그리고 이제 주로 비포 마켓 비중이 높아요. 이 파츠가 비포 마켓이 있고 애프터 마켓이 있어요. 비포 마켓은 주로 장비 회사에 납품하는 게 비포 마켓이고 애프터 마켓은 이제 반도체 회사에 납품하는 건데 비포 마켓이 좀 더 마진율이 훨씬 높습니다. 판가도 좋고 그렇지만 이제 애프터마켓 쪽도 뭐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고 월덱스는 실리콘 파츠를 주로 하는 회사고 물론 이제 쿼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리콘 소재가 훨씬 많고요. 그쪽인데
애프터 마켓이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애프터 마켓이 비중이 높으면 마진율이 좀 낮잖아요. 네. 대신에 고객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포 마켓 하는 회사들은 고객사가 몇 개 없어요. 뭐 몇 개 장비 회사 딱 잡고 하는 건데 애프터 마켓은 여러 회사에 납품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원익 QNC랑 마찬가지로 월덱스도 실적 서프라이즈였잖아요. 네네. 이 기업이 그럼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이유는 뭘까요? 네, 뭐 월덱스도 일단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불황의 미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불황의 이제 미덕? 파츠를 사는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비포 마켓에서 사다 보면 좀 비싸게 파츠를 사야 되죠. 네. 장비 회사를 통해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비싸요. 예를 들면 우리가 휴대폰 만약에 뭐 깨졌는데 네. 정품 업체 가서 받으면 비싼데 비싸. 사설 업체 가면 좀 싸잖아요. 네. 그러면 사설 업체가 애프터 마켓이고 정품 회사가 비포 마켓인데 네. 자 이제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니까 이제 비용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애프터 마켓을 많이 쓰겠죠. 네, 그래서 월덱스가 애프터 마켓 쪽이 좀 괜찮은 겁니다. 네. 그래서 네네.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잘 그렇죠. 되는. 뭐 큐가 커지니까 네. 이제 뭐 가격은 좀 빠지더라도 이게 또 물량이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원익 QNC랑 월덱스는 실적 서프라이즈인 네네. 상황인데 네네. 반대로 하나모터리얼즈는 네. 오히려 좀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인 네네. 것 같아요. 네. 목표 주가도 뭐 하락이 되고 영업이익도 좀 감소가 되고.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렇다고 해서 빠지지는 또 않는? 네네. 막 훅 빠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비포 마켓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고객사가 도쿄 일렉트론, 텔이라는 회사예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요즘에 어떻게 보면 중국 쪽 규제가 되게 심해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메모리에 대한 네. 규제가 생겼죠. 그래서 램 리서치, 뭐 KLA,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들도 중국에 이제 장비를 고급 장비를 못 팔게 되는 네.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월덱스 같은 회사는 여러 군데 고객사들이 다양화돼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또 램 리서치에도 또 부품을 납품해요. 네. 하나 머티리얼즈가 뭐 도쿄 일렉트론하고 램 리서치가 아무래도 좀 이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약간 좀 장비 공급이 줄다 보니 네. 여기서 또 파츠가 그런 효과를 같이 받는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실적이 뭐 아주 나쁘진 않았어요. 네, 굉장히 선방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게 뭐 계속해서 나쁘진 않다고 보는 게 일단 미국 내에다가 팹을 또 많이 깔고 또 그러면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 생각한다 그러면 뭐 이거는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이 잠시 감소를 했지만 네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그렇죠. 이제 뭐 네. 반도체 투자는 계속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네. 글로벌 각국이 자국 내에다가 이제 팹을 깔기 위해서 네. 보조금을 막 태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 장비들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모터리얼즈는 중장기 모멘텀이 또 중요한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건가요? 하나 머티리얼즈는 약간 아까 월덱스처럼 실리콘 파츠가 주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웨이퍼하고 같은 머티리얼 물질인 거죠. 근데 이제 실리콘 파츠가 요게 이제 내구성이 좀 약해요. 근데 요즘에 특징이 약간 특히나 식각 공정 같은 경우는 파츠를 제일 많이 쓰는데 플라즈마가 점점 세지니까 파츠가 빨리 닳겠죠. 네, 그러면 빨리 갈아줘야 되니까. 빨리 갈아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뭐 세정을 하고 코팅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더 오래 쓰려면 실리콘 쪽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쪽으로 약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TCK라는 회사가 수혜를 본 건데 네. 여기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 쪽 파츠,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 링 쪽으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면 이 회사의 또 장기 성장성이 좋아질 수 있는 거고 하이브리드 링이라는 또 신제품도 또 만들어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 회사한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잠시 말씀하신 이 TCK 같은 경우에는 SRC 쪽에서 독점을 하다가 과점이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네네.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다. 6개월 전에 그 네네. 영상에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네네. 최근에 뭐 키옥시아가 30% 감산하는 등 이 낸드 쪽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TCK가 낸드 쪽이 매출 비중이 높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앞으로 괜찮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떤 네네. 상황인가요? 일단 지금 뭐 감산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관련된 또 소모품들을 하는 회사들은 걱정이 많죠. 네. 많을 수밖에 없는데 낸드 플래시의 어떤 감산 흐름은 있지만 그게 또 못지않게 고단화. 고단화. 네. 기존에 이제 128단인데 네. 여기 176단으로 바뀌고 있고 그러면 이 층수를 높게 쌓으려면 또 공정을 오래 돌려야겠죠. 그러면 파츠가 빨리 상하는 거고.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질적인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는 게 있고요. 이제는 236단 막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128단 하다가 236단까지 만들려면 네. 파츠가 더 빨리 닳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SIC에 대한 시장성은 낸드 플래시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단화.
따라서 고단화로 충분히 인해 커버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또 늘 수밖에 네네, 없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네요. 오늘은 이 파츠 그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파보았는데 다 매력적이기는 해요. 네네. 다 앞으로가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거 살지가 가장 궁금한 점이잖아요. 네네. 만약에 대표님이 지금 1,000만 원이 딱 있다. 네네. 어떤 네. 것을 사시겠어요? 뭐 분배해 네. 주셔도 괜찮고. 네네. 뭐 4개 다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미국 모멘텀. 네. 요즘에는 모멘텀이 있어야지 주가가 잘 갈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반도체 굴기에서 가장 또 부합하는 종목이 오니큐엔시하고 월덱스. 네, 이쪽에 네, 비중을 한 6 정도로 두고 TCK하고 하나뭐 디럴즈는 향후 성장성을 보고 3322 이런 식으로 뭐 저는 살 것 같아요. 300만 원치씩 사고 오니큐엔시하고 월덱스 사고 200만 원치씩은 네. 조금씩 분산해서 네, 그 한 번에 안 사고 네, 아. 네 분할해서 이런 식으로 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이 개별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이 개별 기업들의 어떤 모멘텀들이 네네. 대외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하는지를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요즘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데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싸잖아요. 오니큐엔시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매출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시가총액이 뭐 6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네.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뭐 실적하고 주가하고 따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아나톨리 코스톨란이 이야기했는데 기업의 실적은 사람이고 걔는 주가다. 주가는 네, 걔가 앞서거니 할 수도 있고 뒤서거니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연결돼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거는 결국 주인의 의도대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걔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지만 너무 주가에만 휘둘리지 말고요. 실적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흐름대로 네. 갈 것이다. 네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댓글. 똑똑하다고 그랬는데 바로 한 주 만에 이렇게 바로 또 이렇게 인간미를 보여주네. 자, 자,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